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글로벌 반도체 ETF 상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한 2, 3개월 정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CPI가 이제 발표를 했죠. 발표하게 되면서 크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투매가 나오게 되면서 크게 하락을 했는데 현재 위치를 보게 되면 투매가 나온 위치까지 매물이 어느 정도 없는 위치, 상대적으로 매물이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 투매 나온 위치까지는 현재 반등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18,000포인트 구간들을 지지해주고 다시 한번 올라와 줄지,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여러 실적 발표가 나오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나왔을 때 가이던스가 과연 어떤 흐름들이 나와주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적 발표 나온 다음에 가이던스를 꼭 챙겨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현재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반도체가 결국 2024년을 이끌어가면서 시장을 주도를 할 건데, 중요한 것은 한 번 꺾이는 시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미국 증시에 따라서 신고가 영역에 진입해 있고 앞으로도 쭉쭉 상승하듯이 마찬가지로 현재 정말 큰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침체가 있느냐, 자, 이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피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현재는 CPI 때문에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PPI가 발표가 될 겁니다. 보통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PPI가 발표하게 되는 건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지수도 일부 상회한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 증시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금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이것 정도는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이제 3월 같은 경우에는 금리 동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다행이에요. 오히려 금리 동결을 하는 게 오히려 증시에는 좋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잠시나마 반짝이나마 올라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대요. 그러면 금리 인하 기대감은 분명히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리 발표 전까지 시장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까지 금리 인하 이후에 보게 되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금리 인하 이후에는 항상 경기 침체가 따라 붙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신뢰 지수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을 꼭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소비가 이제까지 이제 12월까지는 괜찮았는데 1월, 2월 달, 이제 2월 달 발표하는 게 1월 달 내역이죠. 근데 2월 말에 이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소비가 침체로 이어지는 이런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사실 이제 3월 달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금리 인하 직후에 침체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3월 달에는 금리 동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매번 경기 지표들을 계속해서 봐야 되고, 갑작스럽게 블랙스완이 찾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경계를 늦추면 안 되겠지만, 5월,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때는 한번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이 올해 열리게 되는데, 사실 3월 달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꽤 높았습니다. 올해 1월, 작년 12월 달에는요. 그렇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 3월 달에 한번 침체가 크게 오겠다라고 저는 미리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점도표가 5월 달, 6월 달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는 이제 3월 달에 금리 인하하게 되면 결국 침체가 오게 되고, 대선 당시도 마찬가지로 대선 때마다 3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크게 하락을 했던 시기가 항상 많이 있었었고, 그 흐름대로 이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시기를 5월, 6월로 늦추게 되면서 사실상 5월, 6월 달에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중간중간 지표 발표도 계속해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계속해서 블랙스완이 찾아올 만한 그런 시그널을 보내는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예 없고,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부분들만 놓고 보자면 5월, 6월, 자, 현재 위치에서 한 달 정도는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금리 인하 시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상승이 한번 크게 또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자,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상승세가 나올 텐데 그때는 우리가 좀 더 경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단기적인 걸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올해 2분기까지, 올해 상반기까지의 흐름을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3월 달에 또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또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앞으로 3월 달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얘기가 나올 건데 이런 부분들을 먼저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소비 지표들 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게 고용 지표. 그렇죠?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예를 들어서 금리 동결을 했다 그러면 5월, 6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어떻게 언제부터 반영이 되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3월달 이제 금리 동결 이후에 점도표를 발표를 하죠. 금리 동결을 한다 그랬을 때 점도표를 발표하면 점도표를 보고 5월, 6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아마 4월 달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4월 중순부터 반영이 될 건데 그러면 5월까지 한번 쭉 올렸다가 고점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 끝나면 이런 침체 얘기들이 다시 나오면서 그때부터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요. 한 보통 조정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주무시면서 그냥 계속해서 들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남겨주시고 제가 톡방에서는 이런저런 질문들도 같이 주고받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좋은 종목이 있으면 추천드리고 하니까요. 제 구독자방에 한번 들어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